여러분들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가족이니까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면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증여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금전거래 세금 없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세법에서는요, 정상적인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증여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현재 적정이자율을 4.6%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5억 원의 4.6%인 2,300만 원이 매년 증여받았다라고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적은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이자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약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증여이익은 998만 2천 원이 되고 1,000만 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적은 돈 빌려줘도 이자를 조금씩 내라고 하던데 그건 맞는 말인가요?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이자로 대여를 하는 경우에 통장 거래 내역만을 놓고 본다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금액이 증여된 건지 대여한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증여가 아닌 것을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를 남기고 통장 이체 메모에 이자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일 무난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이 100%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이자로 대여를 하는 경우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내용에 원금 상환 일정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실제로 그 기간에 맞춰 원금을 상환해 나가게 되면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가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본인의 소득이 없는데 3년 동안 원금을 전부 상환한다라고 적는다든지 또는 1년에 과도한 금액을 원금 상환하겠다라고 적는다든지 이런 식의 현실성 없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면 국세청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로 과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세무사님? 자, 결론적으로는 8억 6,8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단 기본 전제는 제가 결혼을 했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안 하면 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결혼했다고 가정을 하고 먼저 본인의 부모님에게 2억 1,700만 원씩을 빌립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본인의 부모님한테 2억 1,700만 원, 남편이 본인의 부모님한테 2억 1,700만 원 이렇게 빌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얼마를 빌렸죠? 4억 3,400만 원을 여기까지 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배우자 부모님에게 또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은 장인 또는 장모에게 2억 1,700만 원을 빌리고 아내는 시어머님 또는 시아버님한테 2억 1,700만 원을 빌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얼마를 빌렸죠? 1인당 4억 3,400만 원씩을 빌렸죠. 자, 그럼 그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8억 6,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금액을 살짝 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세청이 봤을 때는 2억 1,700만 원을 우리 부모님한테 빌리고 2억 1,700만 원을 배우자 부모님한테 똑같이 빌려요. 그러면 아니 너네 어차피 부모님한테 4억 3,400만 원 빌렸을 거를 형식만 다르게 해서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한테는 2억 1,000만 원을 빌리고 배우자 부모님한테는 1억 9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빌리는 거죠. 그리고 절대 그 돈이 우리 부모님의 돈으로 다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각각 양가 부모의 소득 원천으로 발생한 돈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국세청에서도 조금 의심을 덜 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빌렸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아까 앞서 배웠던 차용증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금 상환 당연히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거치면 최대
8억 6,800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국세청은 가족 간의 거래일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따지고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금액 이하인지 또는 계약서가 있는지 이자 지급 내역은 있는지 아니면 원금 상한은 적절한지 등을 잘 챙긴다면 증여세 폭탄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